이 두쪽난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허은하 대표가 이제 결국은 이제 밀려났어요. 밀려났는데 또 이제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혐의가 있다. 조사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이제 공익제보 문서까지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주장하는 내용은 내부 조사를 해봤더니 두 사람이 지난 총선 공보물 제작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이준석 의원이 당부설 개혁연구원 원장 맡으면서 5,500여만 원을 부당 지출한 의혹이 있다. 또 이 의원이 당대표일 때 월 1,100만 원 가량의 홈페이지 운영비가 부당하게 지출됐다. 물론 이제 천하람 의원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증거도 없고 결국 흠집내비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제 이준석 의원이 이제 슐스턴 2호원이라는 다크 영화까지 지금 이 펀딩 받아서 이제 개봉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거 장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들 이제 대선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당 특히 이제 탄핵 심판에 반대하고 막 부당하다고 주장은 하면서 뒤로는 이제 다 전부 각자 캠프 차리고 여의도에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제 범보수 연합에서 이를테면 오세훈부터 이준석까지 큰 틀에서 어떤 연대 연합을 통해서 범보수가 뭉쳐야 민주당 또는 이제 진보 진영하고 대선 진영에서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하나 이제 돌아다니고요. 또 하나의 가설은 뭐 김문수 저 장관이 최종 되면 이준석이 개혁적인 어떤 보수의 아이콘 또는 상징으로서 또 이번 대선을 뛴다.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정치권 기자들,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가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요. 좁혀서 그 개혁신당 안으로 들어와 보면 이제 허은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을 차릴 때 일종의 창당 멤버, 원년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동지적 관계라고 봐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주도권 싸움에서 상당히 센 트러블이 생겼던 거고 일종의 허은하 대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과거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쫓겨났던 거하고 거의 흡사한 방식인 거죠. 허은하 대표는 자강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강론을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연합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쪽하고 가자. 그래야 대선을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본질은 거기에 있는데 아마도 허은하 대표가 좀 그 토대나 뭐 이런 것들이 약하고 이 당은 이제 이준석 기반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도권 싸움에서 본인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허은하 대표가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재판 과정에서 이게 뒤집혀서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법률 대리인단을 좀 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제 싸움이 격화되면 개혁신당 내부도 좀 정리가 안 되는데 큰 판에서 범보수 연합이 가능하겠냐라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 사기 횡령 배임 혐의가 뭐 실체가 있는 건지 하나 궁금한 점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댓글에도 쥐똥만한 당을 저 난리치고 대선 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 절레절레 고개가 흔들리고 이게 잠시나마 응원한 게 안타깝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뭐 의석수가 적기는 해도요. 근데 이준석 의원을 또 지지한 사람들이 탄탄한 또 지지 세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조기 대선이 열린다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봄 여권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같이 결국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의원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합당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완주가 사실 아닐 겁니다.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허은하 의원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들어오면 되죠. 원내가 아닌데 들어오면 사실 허은하 의원한테 원외에서 어떤 자리를 진짜 일할 수 있는 역할 있는 자리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개혁신당 만들 때 이준석 대표가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사무처 직원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은하 의원이 당 대표지만 실제로 당이 운영될 때는 이준석 의원회에서 따로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허은하 의원이 사실 본인이 굉장히 모욕감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이준석 의원이 자기 선거 때 바빠 죽겠는데 찾아와가지고 울면서 공천 달라고 했다. 이걸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아마 상처를 받았고 그렇다면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보자라는 식의 막 디스까지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감정적인 싸움이 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공금횡령 얘기 나오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밝혀야 하지만 둘이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 이렇게 보죠. 결국 두 사람이 수렁에 다 빠진 거네요. 그렇죠. 같이 지금 빠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근데 이제 이준석 다큐 준스톤 이어원 이게 보니까 이준석 서기 1년 뭐 이런 영화인데 댓글에 DJ나 노무현 다큐만 만드는 줄 알았다만 그러면서 하하 이런 의견도 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덤블벅 펀딩을 하고 있는데 이미 5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대요. 목표치를 상회를 했다는데 이게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해당될 수 있다면서 이제 민원을 받고 이제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근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 굉장히 또 추파를 던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한테 맞나요? 그렇지. 답변해. 그런 거는 언더 73. 그거는 이제 언더 73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동훈 대표의 모임이 아니고요. 아니 신지호 의원이 추파를 던졌잖아요. 오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신지호 부총장이 개인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생각이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당내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젊은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소장파적인 개혁적인 성향의 의견 전달을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허은하 대표한테 아쉬운 게 제가 계속 허은하 대표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당대표 된 지 지금 꽤 됐잖아요. 한 반년 지났거든요. 근데 왜 그 사실 조사를 지금 이 시점에 했느냐. 일단 그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조사를 했으면 적어도 뭐 이렇게 법원에 고발하고 할 거면 본인이 정황이나 증거를 내놨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이준석 의원의 이미지만 실추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당대표의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당내 구성원을 향한 사적 보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허은하 대표가 과연 이준석 의원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당대표는 당내 구성원을 안고 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당내를 더 분열시키는 그런 정치 공작이고 마타도어를 지금 당대표가 벌이고 있으니까 개혁신당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신조 전 이제 부대변인은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제 좀 거리가 가까운 측면도 있다 보니까 좀 허은하 전 대표에 대해서 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뭐 저는 하여튼 이준석 의원이 학습 효과는 굉장히 빠른 분이다라는 것이고요. 본인이 국민의힘 대표에서 쫓겨났던 방식을 본인의 당에서도 허은하 대표를 쫓아내는 데 활용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뭐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미 조기 대선은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이 아마 뭐 신호탄 정도로 해석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댓글에 이준석도 명태균 황금폰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대선 완주가 되겠냐 이런 걱정하는 글도 올려주셨습니다.